짜다. 그러면 얘는 세균이 일단 정식을 잘 못합니다. 많은 경우에 햄이나 소시지가 소금을 넣어서 짜요. 현대로 와서는 뭐 아질산염 같은 것을 넣어서 그 방부제 역할. 아질산염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맞잖아요. 네. 보톡스는 보툴리누스균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만들어내는 독소예요. 독소를 우리 피부에 정말 작은 양을 여기에 그 주사를 놓는데 딱 마비가 돼서 그대로 이제 딱 멈춰 있는 거죠. 보툴리누스균 같은 거는 혐기성 세균이에요. 산소가 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세포는 원래 산소 호흡을 하는 존재예요. 딱 마비를 시켜버리면 산소가 더 이상 안 들어오죠. 세균이 그 속에서 느긋하게 세포를 먹으면서 살려고 그런 균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먹는 고기들 이런 것들이 냉장 보관을 하면 이런 보툴리누스균이 잘 생겨요. 냉장고에 오래된 갈아놓은 고기라든지 이런 거는 보톡스 독소 있죠? 그게 만들어집니다. 만약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역시 치킨인 것 같은데 치킨이 이제 코리아 치킨이 최고다 약간 거의 이렇게 돼가지고 치킨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다이어트죠. 왜 그러냐면 먹으려고 하는 식욕 이게 굉장히 크죠. 지방이라든지 단백질 이런 영양 또 어떤 당분 영양소가 많은 것을 열량이 많은 것을 먹으면 우리 머리에서 도파민이 터집니다. 이 치킨이라는 것은 지방, 단백질, 코팅된 당까지 모든 게 다 들어있는 도파민 폭탄 덩어리죠,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맛있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지방 많고 단백질 많고 설탕이 있으면 무조건 맛있고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물론 살찌겠죠. 왜 그럼 더 맛있냐면 우리나라 치킨은 다른 나라 치킨하고 좀 다른 점이 양념 치킨을 많이 하죠. 속에 있는 살은 부드럽고 그리고 튀김옷은 바삭하고 맞아요. 그 바깥에 이제 이 소스도 쫀득쫀득한 소스도 발라져 있고 그러니까 먹었을 때 여러 가지 식감이 한꺼번에 다 존재하는 거죠. 완성제 그 셰프가 뭐 하는 거 보면은 뭐 채소의 익힘 정도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죠. 맞아요, 그렇듯이 예전에 양선재 셰프가 백종원 그 사장하고 라면 요리를 같이 하는 걸 봤는데 안성재 셰프는 라면을 넣고 끓이다가 라면 부스러기 있잖아요. 그걸 맨 마지막에 좀 던져요. 부드러운 라면 면발하고 맨 마지막에 넣으면은 이게 완전히 부드러워지진 않고 약간 바스락 복합적인 그런 어떤 식감을 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듯이 이 치킨은 부드러운 거, 그리고 고기에 약간 질김도 있지만 부드러운 부분, 껍질에 튀김옷에 바삭한 거 이런 다양한 게 섞여 있으니까 재밌잖아요. 거기다가 도파민 터지게 하는 정말 많은 열량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맥주까지 합치면 진짜 건강에 안 너무 안 좋지만 미친 듯이 살이 찌겠죠. 미친 듯이 살이 찌고 너무 맛있고 그리고 마이야르 반응도 얘기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 단백질 속에 이제 아미노산이 나오잖아요. 이 아미노산하고 또 당 이게 합쳐지면 꽤 또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그런 향을 내는, 맛을 내는 분자들이 생깁니다. 그런 반응을 이제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그래요. 만화책이나 이제 드라마를 막 보면 셰프들 중에 과학을 약간 공부해가지고 막 적용하는 셰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화학 반응이나 막 이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고 이런 것도 하죠. 액체질소 같은 그 처음에 분자 요리라는 게 처음 나왔을 맞아요, 때 액체질소가 굉장히 온도가 낮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고기라든지 뭐 우유라든지 뭐든 집어넣고 그걸 또 부수고 맞아요. 영양소는 똑같은데 그 식감이라든지 그런 게 좀 다르게 하고 또 다른 요리 중에 하나는 고기를 아주 얇게 슬라이스를 만든 다음에 돼지고기, 닭고기 뭐 이런 고기를 층층을 내서 그 사이를 또 식용 접착제를 가지고 붙여요. 그것도 일종의 뭐 분자 요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분자 요리가 되게 유행하고 막 이랬던 시기가 그런 뭐 시도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 소시지랑 햄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진짜 화학이 여기저기 진짜 많이 다 연관돼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 가공육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비밀 같은 것도 화학이랑 다 연관이 있더라고요. 훈제가 있죠. 첫째는 소금에 절인 고기 이런 것도 있겠고 연기를 쬐어주면은 연기 속에 들어있는 화합물 중에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훈제 연어라든지 맞아요. 뭐
훈제, 육포 이런 것들은 세균의 억제를 하는 화학 성분을 이용을 하는 것이고 소금을 넣은 것들 근데 짜다 그러면 얘는 세균이 일단 정식을 잘 못합니다. 많은 경우에 햄이나 소시지가 소금을 넣어서 짜요. 현대로 와서는 뭐 아질산염 같은 것을 넣어서 그 방부제 역할을 좀 하도록 해서 세균이 증식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동물 생활을 본인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걸 한 번에 다 못 먹잖아요. 못 먹죠. 네, 조금 먹고 나머지 남겼는데 이거 좀 있으면은 이거 버리면 안 썩고 버려야 되는데?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얘를 오랫동안 보관을 하려다 보니 이제 온갖 그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염장 문화, 훈제 문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 염장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자연적으로 깨쳐서 이렇게 하신 것 같고 조상들이 네. 그 가공육 공장에서 이제 막 아질산나트륨 이렇게 네. 넣고 하는 거는 화학의 발달이랑 다 연관이 있겠네요. 이게 아질산염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맞잖아요. 네. 이게 보톡스는 보툴리누스균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만들어내는 독소예요. 독소를 우리 피부에 정말 작은 양을 여기 주사를 놓는데 딱 마비가 돼서 그대로 이제 딱 멈춰 있는 거죠. 보툴리누스균 같은 거는 혐기성 세균이에요. 산소가 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세포는 원래 산소 호흡을 하는 존재예요. 딱 마비를 시켜버리면 산소가 더 이상 안 들어오죠. 세균이 그 속에서 느긋하게 세포를 먹으면서 살려고 그런 균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먹는 고기들 이런 것들이 냉장 보관을 하면 이런 보툴리누스균이 잘 생겨요. 냉장고에 오래된 갈아놓은 고기라든지 이런 거는 보톡스 독소 있죠? 그게 만들어집니다. 만약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염 걸리는 거 아니에요? 장염 정도가 아니라 내장이 마비가 되겠죠. 잘하면 죽어요. 잘 못하면 죽죠. 그게 바로 햄버거 병이에요. 이런 햄버거 병 잘못 걸리면 죽거든요. 못 죽도록 이 균을 증식하는 것을 막아주는데 그게 이제 아질산염이에요. 아질산염이 우리 몸속에서 NO라는 것을 질소 하나, 산소 하나 붙어있는 이런 화합물을 만들고 근데 이 화합물이 이 균 속에 들어있는 어떤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의 작용을 완전히 막아버려요. 균이 더 이상 증식을 못하는 거죠. 하나의 단점은 가열을 하면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그 아미노산하고 반응을 하면서 발암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막 소세지 기름에 튀겨서 막 먹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독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은 죽죠. 조금 들어오면 우리 몸이 어떻게든 버텨낼 수가 있어요. 햄이나 뭐 스팸이든 소세지건 방부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질산염을 넣은 그런 음식 재료도 한 번에 너무 많이 안 먹고 너무 자주 안 먹으면 괜찮은 거죠. 적당히 가끔가다 즐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썩혀서 먹으면 죽으니까. 늘 그 고민은 그거예요. 화장품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파라벤이라는 것을 써요. 파라벤은 또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이에요. 방부제를 안 쓰면 화장품에도 세균이 들어오고 상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감수할 것이냐. 조금의 위험이 있는데 그걸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어떻게 해볼 거냐. 이런 차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돼요. 우유 얘기가 나왔는데 우유가 이제 완전 식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세균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송아지가 또는 사람이 아기 때 뭐 먹어요? 우유 먹죠. 우유 먹거나 젖 먹죠. 맞아. 달걀 속에서 병아리가 하나 나오죠. 달걀 속에 병아리가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것이 들어있겠죠. 우유나 사람의 젖에 우리 그 사람이나 송아지가 자라기에 필요한 것들이 모두 들어있겠죠. 그래서 완전식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식품이다 보니 세균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세균도 생명체예요. 그래서 얘도 완전식품 엄청 좋아하죠. 당도 있고 지방, 단백질 다 들어있으니까 이제 세균이 정말 엄청나게 번식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죠. 진짜 빨리 상하겠네요. 원래. 빨리 상할 수 있죠. 자연 상태라도 그럼요. 그래서 이제 우유는 4도 미만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유를 처음에 짜낼 때 반드시 살균 과정을 거칩니다. 멸균 과정도 있고 살균 과정도 있는데 요즘 그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그게 이제 멸균유라고 해서 원래 세균 높은 온도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100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우유를 짧은 시간 가열을 해줘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이 멸균유고 우리가 마시는 생우유라는 것은 65도, 2도에서 5도 이 정도 온도에서 어느 정도 가열을 하든지 그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좀 더 짧게 가열을 하든지 해서 모든 균을 다 없앤 건 아니고요. 약간의 균은 조금 남아 있는데 우리 몸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균들만 남은 거죠. 뚜껑 열어놓고 4도 이상 올려놓으면 네. 이제 균들이 신난다. 스물스물 이제 기어 들어가서 이제 맛있게 상하게. 먹으면서 그걸 이제 상하게 만듭니다. 근데 멸균은 그래서 상온에 보관을 하는 걸 뭐예요? 균이 전혀 없으니까 뚜껑 열기 전까지는 상관없죠. 근데 그걸 상온에 보관해도 된다고 하니까 뚜껑 열고 밖에 둬요. 그러니까 뚜껑을 여는 순간은 네. 생우유나 네. 이 멸균유나 똑같아요. 상하기 시작해요. 햇볕에는 그 자외선 같은 게 높은 에너지를 가진 빛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유에 직접 쪼여지게 되면은 우유 속에 수많은 화합물이 있는데 그 화합물의 결합을 끊고 뭐 산화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유곽은 보면은 빛이 통과하지 맞아요, 않는 맞아요. 그런 종이를 써야 되고 우유곽 내부를 보면은 우유 방울이 젖지 않죠. 종이처럼 네, 보이는데 네. 실제 거기 아주 얇은 플라스틱 코팅이 돼 있어. 이게 막이 있어야 밖에서 세균이 못 들어가. 음식의 유통이나 이런 것들 다 화학생물 그러니까 생물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네. 지금 우리는 세균을 안 키워야 되잖아요. 세균의 증식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화학적으로 처리를 하거나 화학적인 어떤 막을 만들어서 세균이 못 들어오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가 있는 그거의 역사네요. 싸움이네요, 완전히.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좋아하듯이 곰팡이나 세균도 좋아합니다. 어떤 음식도 냉장고 속에서는 서서히 썩어갈 거예요. 세균과 곰팡이가 어디서나 잘 살 수 있으니까 딱 먹을 만큼만 사서 넣고 그리고 너무 오래된 음식들은 눈물을 머금고 빨리 버리고 그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 우유도 그 콜드체인 이게 없으면 이렇게 보급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안 되죠. 소위 선진국이란 나라들은 이 콜드체인을 다 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중에 4도를 넘어가는 그 순간이 그 시간이 조금 길기만 하면 그때부터 세균이 정식을 시작을 하니까 그 온도를 지키면서 소비자에게 보내는 그런 게 참 중요하죠. 과학을 뒷받침해주는 국가의 경제력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막 평균 수명도 높아지고 그 우유 드시면 항상 배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그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더 많고 뭐 이런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유를 옛날부터 먹었던 게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보다 젖당을 젖산으로 분해하는 데 있어서 그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가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게 완전히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유를 많이 마시면 젖당이 소화가 안 되고 대장까지 가는데 당은 표면에 이제 화학적으로 좀 얘기하면 OH, 수산화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물을 많이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젖당이 대장까지 가면 물을 많이 끌고 가니까 변이 묵죠. 나는 그것을 소화를 못 시키지만 대장에 살고 있는 균들은 그것을 또 소화를 시키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드는. 거기 가면은 이제 이미 묽은 변인데 물이 더 생기고 기체가 생겼으니 오토바이 타는 거죠. 바다다다다.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유당 불내증이라고. 맞아요. 과정이 서양 사람들은 옛날부터 낙농을 했으니까. 그렇죠. 젖당을 분해한 능력을 성인이 돼서도 잘 유지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많은 분들이 성인이 되면 그 능력이 완전히 없어지죠. 하지만 뭐 그렇다 해서 뭐 우유를 전혀 안 먹을 필요는 없어요. 소량 먹으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 약간 뭐 데워 먹으면 괜찮다는 사람도 있죠. 그거랑 상관없죠. 그거는 그거랑 억측이라고 전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